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말 잘 쉬었습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이제 고점에서 오를 날보다는 좀 더 혼조 또는 약간의 보합권의 움직임들을 더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었는데요. 결국에 혼조로 거래를 마쳤었고 장중 내내 이제 부진한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한 한편 또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한 우려들이 또 나왔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장이었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쇼를 통해서 시장을 정리해 보실 텐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1월 소매 판매 예상 밖에 급감해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는 견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씩 방향성이 바뀌어가고 있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4월 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호국과 그리고 적국 모두 다 이렇게 상호 관세를 낸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의 이런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다른 포인트의 하나가 또 이 전쟁이 되겠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곧 휴전이 될 것처럼 얘기가 됐지만 실제로 이제 협의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전반적으로 서로의 의견, 입장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이 머스크 CEO와의 연결고리가 강화되게 되면서 이날 시장에서 강세를 띄었고요. 그리고 실적을 발표했던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 수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 대한 전망이 걱정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20일째 계속 20거래일째 상승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메타 플랫폼. 자, 이런 기세를 계속 이어받아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올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으로 다 올라갔던 것은 중국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모닝 뉴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복귀를 시사하게 됐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복귀를 하게 될지 관련주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런 가운데 전력망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긍정적인 호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력망도 관세에 대해서 영역권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발전소를 신속 승인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긍정적인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봤을 때는 두산테스나 보실 텐데요. 부진한 실적이 전망이 되게 되면서 신공장도 전면 보류, 결국에 삼성전자에 의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증권과 시각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 필러, 미용 의료 쪽입니다. 휴메딕스가 되겠습니다. 우선 4분기 실적은 혼조 속에 들어갔지만 결국에 2분기에는 동남아 그리고 하반기에는 라틴 아메리카까지 좀 더 영역을 넓힌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췄고요. 두 번째로는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4분기 실적 그야말로 좋았고요. 계속해서 본격적인 상승을 예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증권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4분기 실적 자체는 부진했지만 주주 환원율, 운용 수익 이러한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목표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혼조 마감됐습니다. 이날 올랐던 지수는 나스닥입니다. 0.4% 상승에 그쳤고요.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결국에 변동성을 보이다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은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에 대한 부진한 그런 흐름들 그리고 관세와 불확실성에 대한 지속성이 부각이 됐었고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지표입니다. 1월 소매 판매가 되겠는데요. 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올해 1월 들어 지갑을 닫고 소비 지출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 0.9%나 급감했습니다. 예상이 0.2% 하락이었었는데 이 부분을 크게 하회했고요. 이렇게 0.9% 밀린 건 1년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미국의 중추적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크게 흔들렸다라는 것이 조금은 부담 요인이 됐고요. 변동성을 큰 항목들을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도 0.8%나 줄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 쪽에서는 지표 감소가 다양한 항목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면서 한파 그리고 산불과 같은 일회성 요인 외에 인플레이션, 고금리, 그리고 트럼프 관세 등이 소매 판매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 쪽에서 얘기했었던 것이 바로 관세가 되겠는데요.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관세인데 자동차 쪽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지 시간으로 4월 2일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무엇이든 미국 또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미국에 대한 관세를 줄이거나 종료하면 된다. 또 미국에서 상품을 제조 생산하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장에선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관련 조치가 시행이 된다면 한국의 대미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관세 이외에 전쟁도 있습니다. 이제 휴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안전보장을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지분 50%를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외신이 밝혔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을 때 휴전 후 안전보장을 위해 미군을 배치해 줄 수 있다며 양국 간의 광물 협정 초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협정문의 광물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우크라이나가 아닌 미국 뉴욕 법원이 재판 관할임을 명시한 점도 논란이 됐다고 관계자들은 덧붙였습니다.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머스크의 XAI의 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지금 진행 중인데 좀 더 진전이 있다라는 부분에 따라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는 주간 옵션 관련된 수급도 들어오게 되면서 이날 2.6%나 오르며 138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다른 종목들은 혼조였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올랐지만 전망이 우려됐고 그 우려의 포인트는 수출에 대한 우려가 되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있고 수출 통제에 대한 역풍을 반영했을 때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점이 악재였습니다. 8.1% 하락한 16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로봇 개발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요. 지금 자체 AI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데요. 이 기능을 극대화한다라는 CEO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스 이날 1.1% 상승하면서 73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1월 위안화 대출이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내놓게 되면서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종목별로 쭉 퍼졌습니다. 이날 음봉 마감했지만 대표적인 전자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요 4.3% 오르면서 12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